자, 이수베타시스 오늘 왜 폭등이 나왔을까요? 그 이수베타시스의 급등 아시는 분들은 일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결론은 대박 나셨죠의 기준에 내일도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서 또 가파르게 지금 변동이 확장돼서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불편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이수베타시스는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들어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 아이고 김기훈 선생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3분기 교육 종목 중에 누적 수익률 탑10에 하이닉스가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펩트론, 현대로템 가장 핫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그리고 하이닉스가 3위, 이수베타시스가 8위.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날짜가 지금 10월 8일로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죠. 10월 8일 날 검색기에 포착이 됐으니까 그렇게 저희 기준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이수베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김진익 선생님이 정중앙 선생님 자, 이수베타시스 이 문자 매매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하는데 한 분이 계세요. 오늘 한 분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콜센터에 전화 주셔가지고 아니 무료 문자 다 나오는데 뭐 하려고 내가 돈 내고 들어 이렇게. 근데 이제 무료 문자는 어떻게 나가요? 이수베타시스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 장중이다, 뭐 펩트론이다, 어떻게 나가요? 펩트론 축, 폭등 축, 누적 몇 프로 이렇게 나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목표 주가 상향해드리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드리고.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지금 편입해서 목표 주가대로 가고 뭐 밀리면 뭐 손절하면 되지. 근데 아쉬운 거는 그걸 저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잡아내야죠. 지금 이수베타시스도 39,300원이 빠른 매수 사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14일 기준에 39,300원에라도 들어가서 지금 18%.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가격이 아니죠. 38,000원대 기준에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슈팅 나서 45,650원까지 찍고 올라섰으니까 결론적으로 문자 이렇게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15일 날도 14일 이후에 15일 날도 41,500원 이렇게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는요 42,900원 이렇게 나가고 그럼 이 자리에 샀어야지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뭐 공짜로 듣고 있고 공짜로 문자 받고 있는데 그 마케팅 문자잖아요. 36,500원 그 다음에 15일 날 어떻게 됐어요? 43,000원. 이거는 뭐예요? 매직 마스터 쪽입니다. 교육방의 기준에서 발송해드린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잠시만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세요. 윤정두. 이렇게 검사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혹은 뭐 바로 유튜브로 오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유튜브 오시든 아니면 유튜브로 바로 오시든. 오늘 뭐 펩트론 폭등의 비밀 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또 종목군 쫙 넣어놨는데 일단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펩트론 오늘 특별 교육. 원래는 어제 기준에 차익 실현 끝냈으니까 안 쳐다본다 해놓고 오늘 매수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V 패턴 주력주 청기 누설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수베타시스, LS 일렉트릭, 에이벨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만 사상 최대치 또 고점 찍고 늘린 목이에요. 펩트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이수베타시스. 어제 야간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수베타시스 밤새 나왔을 거예요. 제가 녹화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오늘도 오늘 방송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체력 닿는 데까지 방송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 올려드릴 텐데 최근에 올려드렸던 특히 이제 17일 장중에 펩트론을 왜 재차 그러면 공략을 했는지 투자 광고 지정 예고인데 그 이유 내용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부터 해서 이수베타시스 14일부터 거래량 500만 주 설정해 드리고 슈팅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설정해 드리는 거 그거를 이제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도 이게 있어요. 교육 강의가 무료 교육 강의가 있고 회원 전용 교육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 전용 가입하셔서 대처하셔도 충분하게 수익 범위 잡아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준을 좀 잡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홈페이지 오세요. 홈페이지. 방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설명드리다가 이쪽으로 온 건데, 상품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상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여간 제가 이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나와 있거든요. 궁금하실 때 쉬는 시간 10분씩 잠깐 드릴 테니까 문자를 보내시든, 나 통화 한번 하고 싶다. 문자 보내세요. 그럼 전화 드릴 테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강의, 우리가 이제 마케팅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안 하고 또 유입 인원도 요즘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 날 온라인 교육 강의도 굉장히 인원이 작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빠르면 11월, 뭐 11월은 좀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12월경에 OBS 경인방송하고 방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OBS 경인방송 쪽에서도 좀 같이 하자라고 연락이 왔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날 미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원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입장을 하시겠죠. 예, 안녕하세요. 최병상 선생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은 저도 좀 더 부지런하게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19일 날 17시에서 3시간 교육이라고 해놨는데, 윤정도 성격상 그 이상의 교육이 될 거예요. 이 교육은 실전 필살기 교육입니다. 실전 필살기 교육을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요 문자 죄송스럽지만은 이거 1년 끝났어요. 어제 이제 정중앙 선생님께서 새벽에 나 이거 1년 무료 이렇게 받는데 해줘 해가지고 이제 원래 VVIP 회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1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1년 해드릴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1년은 못 해드리고 6개월 6개월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문자를 받으신다? 지금 그것도 7분짜리뿐이 안 남았어요. 1년은 다 찾고 7분짜리 남았으니까 문자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스펜타시스 36,500원, 43,900원. 얼마나 행복해요.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교육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6개월 동안 문자 받으셔가지고 뭐 이스펜타시스 같은 종목으로 수익 좀 잡아내시라 말씀드리는 거고, 나는 교육이고 뭐고 머리 아파. 머리 아프니까 그냥 VVIP 할게. VVIP 할 테니까 윤정도 네가 머슴 역할을 해. 쇠경 줄게. 쇠경 얼마야? 어이구, 쇠경이 너무 비싸네. 그래서 1억 이상이신 분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1억이 안 되신다, 내 자산 운영 자산이, 그러면은 이렇게 VIP방으로.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VVIP방은 이제 실시간으로 장중 방송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펩트론 같은 경우에 문자가 10대통 나갔고, 이스펜타시스도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회의하고 있을 때 문자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문자 온 가격에 딱 멈춰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특히 변동성 종목은. 그럴 때 잠깐 화장실 가셔서, 회의 끝나고 화장실 가셔가지고 거기서 모바일로 딱 접속해서 방송 내용 들으시면 이렇게 대처하라는구나. 또 VVIP 회원님들은 주력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서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주환 선생님께서도 지금 방송을, 지금의 방송, 지금 현재 하는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데, 정중앙 선생님 계좌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이스펜타시스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선배분들 주린열공 선생님, 이제 카톡방 다시 활성화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 카톡방, 활성화할 건데, 지금 이쪽 방인가? 이쪽 방에, 하여간에, 무료방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새롭게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텔레그램에도 이제 저희가 좀 안정화되면은 무료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럼 주린양공 선생님, 케빈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펜타시스 수익 범위들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옥돌정 선생님, 정중앙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쭉 올려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계시니까 행복충정 선생님 다 계시죠. 구대원 선생님, 은혁기 선생님, 인천동구 선생님. 근데 결론은
정중앙 선생님 계좌를 한번 오픈해 드리려고 그래. 죄송스럽긴 하지만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수배타시스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수익을 다 냈단 말이에요. 실제 계좌 다 오픈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메타방 같은 경우에 저것을 바탕으로 1기 같은 경우에 40일 거래일 만에 72%, 우리 오픈 포트폴리오는 27%의 수익, 유가증권 10% 올라갈 때. 그리고 이제 요 기준이 빠르게 넘어갔기 빠르게. 교육받고 독립하신 키리우스 선생님,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보시면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도 하이닉스에 집중하셔서 작년에 10월에 안 좋았잖아, 장이. 지금만큼 안 좋았어. 더 안 좋았을걸? 9월, 10월? 공포감이 뭐 이런 말할 데가 없었죠. 옥돌정 선생님 계좌 저렇게 갖고 계셨으면은 저 계좌가 옥돌정 선생님 한 10억 계좌 운영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이었겠지. 80% 이상의 수익. 그리고 우리 정중앙 선생님 계좌가 나올 것 같은데 요 뒤에 안 나오나요? 빼버렸나? 뺐나? 넣어놨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건가? 아닌데?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정중앙 선생님께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계좌가 있어요. 그 계좌를 오픈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여기에 없고 저쪽에 있을 수도 있다. 하여간에 제가 그 부분은 다시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 나온 김에 보여드리고 교육 바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마저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뭐 유한양행부터 해서 요즘에 뭐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저도 행복하고 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서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왕이면 보고 넘어가야지. 그래야 이제 야 나도 저런 계좌 만들고 싶어요 해서 그냥 행복해지시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정중앙 선생님 요 계좌를 끝까지 다 안 갖고 가셨으리라 감히 생각해요. 이게 10월 4일이에요. 정중앙 선생님께서 저희 쪽에 이제 보내주신 10월 4일 날. 그렇게 해서 VVIP방에 이제 계실 텐데, 작년 10월 4일이면 이제 9월, 10월 굉장히 어려울 때 기준입니다. 특히 이때보다 10월 말이 더 많이 무너져 내렸죠. 글씨 조금 해서 안 보이시잖아요. 총 자산 이제 다 오픈해 주셨으니까 1억 5천이셨는데, 요게 7월 17일까지 그대로 저 포트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요 수익이에요. 저 포트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 저 포트 갖고 계셨으면은 4,700 수익이니까 1억 5천 계좌로 따졌을 때 30% 수익입니다. 계좌 수익이. 하이닉스 우리 비중 55%까지 채웠거든요. 근데 매입 금액 3천이니까 20% 채우신 거고, 현대차 우리가 이 당시 기준에서는 20-30% 정도였는데 굉장히 많이 좀 어찌됐건 30% 하여간 많이 채우신 비중인 거고, 그리고 우리 주력이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 여기 있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비중이 좀 너무 아쉽게도 변동성 매매다 보니까 이제 사고 팔고 하셨을 것 같고, 요때 매입 평균 단가가 요 가격이죠. 그죠? 53,930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현대 여기서 이제 좀 실패된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G화학, 이제 비중 조절의 부분이 되겠죠. 그래 나머지는 뭐 LG전자도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비중이 가장 극대화돼서 높은 하이닉스, 또 현대차. 하이닉스가 뭐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잖아요. 11만 8천 원 대비 100%. 얘는요 50%. 하이닉스 55% 비중에서 우리는 10%로 줄였으니까 그 과정에서의 차익 실현, 또 한미반도체 슈팅에서의 올 1, 4분기 이후에 엄청난 수익. 안타까워서 그래요. 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일찍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셨으면 지금 해외여행 좀 다니고 계셔야 되는 위치가 되는데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나고 나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게 이제 생각나시게끔 되는데, 뭐 지금 기준에 뭐 차분히 또 생각하셔서 보시면 돼요. 자, 교육 빨리 들어갑니다. 뭐 앞부분부터 너무 다른 쪽 이야기를 좀 끄집어내다 보니까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자가 이렇게 나갔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42,000원에도 추가적으로 또 문자 나간 부분.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 전체 VVIP 회원분들 뭐 이런 분들의 기준에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교육받고 문자 받으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5%뭐 비중 유지하고 신규 편입자는 2.5% 편입하시고 그리고 요래요래 대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어떤 업체예요? PCB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자의 제품, 핵심 부품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뭐 설립 이력도 꽤 오래됐고요. 시장에서 이제 뭐 PCB 하면 내노라는 뭐 대표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이제 고다층 MLB라는 것을 제조를 하죠. 그게 작년 5월 달부터 터진 거예요. 어떻게? 우와,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게 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됐고 주가는 실적 개선폭 이상으로 명분이 생기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줘서 작년 5월 말에 우리가 시가총액 1조 전후 수준일 때 그때 포트폴리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포트폴리오 5월 말에 딱 넣을 때가 1조가 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뭐 요겁니다. 요때 기준이에요. 6,320만 주예요. 6,320만 주인데 1조를 넘겼다가 살짝 눌린 거예요. 그래서 5월 말 기준에 6,320만 주 곱하기 14,630원. 뭐 주식수는 뒤에 끝전은 좀 있는데 그건 뺀다고 치고 뭐 그랬을 때 그 9,400억 정도 그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기로는 이제 9,246억. 1조 미만을 주력으로 넣은 건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단 우리는 작년 이제 5월 기준이잖아요. 5월 달 기준의 포트 보시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뭐 보면 저도 추억이 새로운데 현대차 비중을 좀 높게 이때 당시에 좀 높게 높여놨고 시장도 흉흉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하고 LG화학 25%인데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가 포스코 그룹주 추가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20%인데 얘 대단합니다. 얘. 5월부터 이제 슈팅 나와서 저기서부터 거의 200%가 아니지만 150% 정도. 저기서부터로 따지면 2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슈팅이 나와줬고. 그죠? 그래서 요 흐름들의 요 수익 보면 현대로템도 이때 얼마예요? 평균 단가가 31,000원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종목을 계속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에서 새로운 종목을 넣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1조 미만을 거의 뭐 처음으로 넣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당시에 넣을 수 있을 만큼 1조 미만이더라도 좀 수익률 뭐 5% 비중뿐이 안 되지만 수익률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설정해서 넣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력에 잘 안 넣잖아요. 잘이 아니라 거의 안 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도 그 높은 프리미엄에서도 주력으로 설정해서 들여다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뭐 바이오의 일부라든가 이런 쪽도 계속 들여다보면서 주력까지는 안 넣더라도 변동성 매매를 계속 해내고 있죠.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결코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 이때 넣은 거는 PER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물론 PBR은 높죠. 그렇더라도 성장주니까 PER 낮게 설정된 부분, 실적 개선폭 부분 이것을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매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자락에 14,000원대 들어간 물량 4만원대까지 공략을 했고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어쩔 때는 고점에 잡아서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뭐 계속 슈팅이 나오는 자락이었으니까 큰 수익 잘 잡아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자락에서는 많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고 올해 3월 달부터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올해 3월부터. 그래서 PER이 17배, 20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에 17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9,700원 찍고 밀린 거니까 그 가격까지 갔을 때 뭐 20배 훌쩍 넘어가는 그런 PER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여다봤죠. 왜요?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대처하면 된다. 무조건 저평가인 종목을 산다? 저평가인 종목 많이 있어요. 변동률은 안 나오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PER, PBR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PER이 10배 미만, PBR이 1.1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평가지 삼성전자가. 그리고 하이닉스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이닉스 기준에 지금 PER이 5배예요. 저점 찍을 때가 4배. 그럼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저평가잖아. 멀리서 볼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 종목군들이 언제 슈팅이 나올 거냐? 하이닉스처럼 수급 개선되고 거래 슈팅 나올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 부분은 그대로 보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저평가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는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고 가지고 있고 또 들어갈 종목인데도 저평가 아닙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왜? 리스크 관리해야 되니까. 왜? 마지막 자락에 차익 실현해야 되니까. 왜? 페트론도 어제도 전략 매도, 그리고 오늘도 전략 매도.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종목을 왜 전략 매도합니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게 어떻게 훌륭하냐고. 공시는 나왔는데 개뿔이나 규모가 얼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아. 대주주 지분은 10%도 안 돼. 주인도 없는 회사야. 대주주 지분 이외에 뭐 외국인 지분도 7%도 안 돼. 그런 애를 슈팅을 날려서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도 엄청난 수익. 우리가 진입하고도 80% 수익. 우리가 들어간 게 거의 뭐 대바닥권이죠. 근데 문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잖아. 그럼 꺾일 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얘는 저평가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차익 실현하려고 해도 절대 안 팔아. 2차 전지 7월 26일 날 3년 만에 그렇게 강력한 전략 매도를 드리는데도 절대 안 팔아. 왜? 윤정두 덕분에 헐값에 사서 엄청난 수익인데도 밀려 내려와 봐야 그래도 아직도 수익이거든. 냅두면 더 가는데 왜 정신 나간 윤정두가 자꾸 팔려고 그러냐. 박순혁 선생님이 뛰어난데 그런 정신 나간 빠떼리 아저씨 이런 애들 얘기 듣고 결국은 속된 편으로 개박살 나인데 그 박순혁이는 뒷구녕에서 돈 벌어 먹어가지고 지금도 기어 나와서 헛소리하고 다니잖아요.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두들겨 맞아놓고 금양에서 그 개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그 700억짜리 12조 만든 거예요. 금양. 아무리 돈으로 갖다가 여기저기 발라놔서 막고 있다 해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 700억짜리 12조까지 실체도 하나도 없는 애를 지금도 보도자를 뿌리고 있잖아. 어찌됐든 우리도 그 수익을 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도 못 내고 그런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 정신 나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평가,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가 아니면 저평가라고 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이게 훌륭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천하의 방산주도 갖고 있고 전력기기 쪽도 갖고 있지만 그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꼭 강조를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저평가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성장성이 뛰어나다는데요. 그거는 전부 심리다. 그 심리 속에서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오면 매우 좋고 만약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의미 있는 수급을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래 대금의 기준은 두 가지죠. 하나는 5MA, 20MA 거래량 이동 평균을 넘기는 것을 거래가 터졌다라고 합니다. 왜? 윤정도는 변동성 매매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1,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는 대부분 다 1조 이상짜리 종목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터져줘야 변동이 나올 수 있거든. 얼마나? 전일 대비 5에서 10% 차이. 너무 넓어요. 그럼 쪼개면 되지. 10조 이상은 5에서 7. 10조 이하는 1조 이상 10조 이하는 7에서 10%의 변동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거래대금이 최상이 막 어마어마하게 매일매일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유한양행처럼 최고의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5MA, 20MA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균 거래를 넘기고
추세 강화가 나오느냐,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채널 돌리면은 뭐 전일 대비 20배 거래 터진 겁니다. 그런 헛소리들 듣지 마시고. 응? 요즘에는 뭐 윤정도 걸 좀 훔쳐서 가져가서 그런 건지 방송에서 이제 거래 대금을 조금씩 언급하는 친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발빠르게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먼저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스페타시스의 MLB 내 어플리케이션 비중 자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포탈에 뒤지면 많이 나오고요. 또 증권사 보고서에 많이 나옵니다. 윤정두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왜? 윤정두가 증권사만큼의 자금력을 가지고 블룸버그 단말기를 쓰고, 그리고 유료 자료 우리 뭐 문자 매매 사인 이런 게 아니라 데이터들을 유료로 받습니다. 10년 전에 외국인 지분 어떻게 됐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업황,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서 그냥 누가 왜 공짜로 뿌리겠어요. 그래서 뭐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객관적으로 공표되는 자료들이 있는가 하면은 유료로 전환되어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뭐 구매도 하고 하면서 전체를 놓고 보면서 업황을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애널리스트가 담당 분야의 종목, 업황, 시황 올려놓는 거고, 윤정도는 이스페타시스 혹은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긍정적인 보고서, 부정적인 보고서 극명하게 엇갈려서 나오죠. 양쪽 다 읽어보고 어느 게 타당성이 더 높으냐, 응? 그러면 이제 시장 상황이나 종목의 업황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술적이란 말이에요. 이스페타시스 엔비디아의 훈풍 영향해서 23년 5월 25일 날 5월 25일 날 보도자료가 있고, 이것을 보여드렸고, 엔비디아가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이요, 작년 5월 25일 날 정확하게 이 보도자료 나올 때 정확하게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8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3,400억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8천억 달러지, 8천억. 그리고 25일 날 실적 발표하고 26일 날 정규장에서 갭상승 얼마? 26% 갭상승. 아니,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1위까지 올라온 애가 그 당시는 뭐 1위는 아니었지만 시가총액 우리나라 금액으로 1,000조, 지금의 삼성전자의 2.5배짜리가 삼성전자 5%만 올라라 그러고 있는 판에 엔비디아가 26% 갭상승, 그리고 29%까지 올라가.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갭을 메꾼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슈팅이 가파르게 나오니까 와, 엔비디아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로그 차트로 보면 불편함 없고. 응? 실질적으로 요게 엔비디아의 흐름. 왜 엔비디아에 갑자기, 아니 이스페타시스가 GPU 쪽에 MLB 납품한다는 거 가지고 작년 5월부터 미친 듯이 슈팅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영향, 또 오늘 장 막판에 2시 넘어서 막 슈팅 나온 거 뭐 때문에 그래요? TSMC의 실적. 뭐 솔직히 그렇게 뭐 아주 크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실적 때문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기술주를 봐야죠. 그 중에 이스페타시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 가장 먼저 사실은 뭐예요? 요 기준이 요게 이제 요게 엔비디아가 아니고, 잠시만요. 요거는 애플이에요, 애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요건 애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플발 영향도 받죠. 응? 원래는 애플발 영향을 받는 업체였죠. 근데 작년에 엔비디아발 MLB의 매출 확장, 그 기준이 잡힌 거고, 엔비디아는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엔비디아도 윤정도가 귀신이지 누가 귀신이냐 이런 자료 보여주는 사람 있어? 없잖아. 솔직히 뭐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요. 여기 이 흐름이 26% 갭상승인데 시가총액이 1,000조일 때, 8천억 달러일 때, 한 방에 26%, 그리고 장중 기준에 29%, 그렇게 해서 1조 달러를 넘긴 거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갭을 메꾸러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5월 달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9월, 10월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그 당시 3위였던 알파벳이 개파락 9%가 나왔어요. 미국의 시가총액 3위가 개파락 9%가 나왔다고. 감당돼요?
근데도 윤 정도는 개파락 9% 나오고 엔비디아가 밀려내려서 이때 주가가 얼마냐면 440불이었는데 목표 주가 650불을 갭을 메꾸지 않는 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니까. 근데 앞으로 계속 AI 쪽은 지금 앞으로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그 급격히 낮추는 그 흐름 속에서 야, 경기가 진짜 둔화됐구나, 침체됐구나, 부양책을 안 쓰면 난리 났구나, 이렇게 해서 금리를 급격히 낮춰서 시장에 박살날 때, 어? 아, 금리 낮추면 시장 뭔 소리 하고 있어. 금리 낮추면 죽는 거지 다. 반대로 지금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또 시장 깨지면 또 설명드릴게요. 장 좋은데 뭐 시황 얘기하면 뭐해. 결론적으로 MS사가 오픈 AI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 2위 MS사의 기준의 실적, 그러니까 알파벳은 마이너스 9% 출발, 그리고 그걸로 끝. MS사는 시가총액 2위인데 갭상승 4% 나오고 3%대로 끝났어요. 그리고 둘 다 AI 사업에 올인하겠다. 엔비디아는 뭐 따로만 갈 수는 없지만, 따로따로 별도로 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 그리고 AI 산업 기반에 대해서 22년 11월부터인데요. 오픈 AI가 챗 GPT를 오픈하면서부터입니다. 모든 자금이 글로 다 쏠린 거예요. 왜요? 고금리니까. 아, 금리를 낮춰야 바이오 가고, 정신 나간 애들 얘기 듣지 말라니까. 금리 이번에 낮췄잖아요. 바이오 랠리는 작년 4분기부터 나옵니다. 작년 7월에 금리 정점 찍고 나서 고금리 속에서 나와요. 왜요? 아니, 고금리, 경기가 좋으니까 고금리인 거지, 농담이 아니라. 이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무너지질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 고금리 속에서는 자금이 더 많이 돌아요, 사실은. 아니, 어설픈 금리에서 자금이 돕니까? 고금리에 자금이 돌지? 경기가 그만큼 좋은데? 그 고금리의 자금이 돌면서, 고금리인데 5%에 빌려가 와가지고 안전자산 채권에 2%짜리에 투자합니까? 바보야? 그러니까 고금리 땡겨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코인 상품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주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주식으로 들어오면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갈 거야? 아니면은 고금리 5%짜리 뭐 자금을 땡겨왔다고 치면은 어떻게 성장주로 가겠죠, 자금이. 결론은 산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주가의 흐름 자체도 이들이 쥐락펴락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때 당시 5월 달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때부터 주가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실적은 얼마나 올라왔는지, 실적 보여드렸잖아. 6배 올랐다고. 이날 대비 실적이 주당 순이익 11센트짜리가 68센트. 그래서 요때 한번 출렁, 그리고 올 초에 이건 뭐예요? 올 초에 요거는 메타 플랫폼이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개파락 17% 나올 때 실적이 안 좋았네.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 실적 뭐지 좋아. 근데 왜 밀렸나요? 클라우드 사업, AI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올인하겠다, 집중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메타가 휘청한 거죠. 다른 쪽은요,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동그라미 이제 쳐드린 그대로예요. 이때가 4분기, 이때가 1분기. 그리고 이번에 140불 고점 찍자마자 그날부터 당일날 7% 밀리고 3달, 4달을 가격의 조정과 기간의 조정을 다 거친 거예요. 응? 이격을 안 줄인 거지. 저런 자락에서 계속 그 목표 주가를 50% 이상씩 목표 주가를 폭락이 나왔는데도, 남들은 하락 추세로 끝났다 하는데도 남들이 간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테슬라는 끝났다고 악쓰고 또 그대로 됐고, 응? 엔비디아 이런 종목 슈팅이 너무 커서 큰일 났습니다 하는 종목은 아예 걱정 마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슈팅이지. 앞으로도 계속이지. 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데, 낮추는 과정에서 야 이거 경기 침체야? 라고 할 정도로 8월 초 9월 초에 충격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무조건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관련 산업주들이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기정사실이다. 결론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흐름도 이렇게 보시면 벅차잖아. 굉장히 벅차잖아.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근데 이 흐름을 그렇게 흐름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로그 차트로.
적절하게 많이 올랐네. 어느 정도 올랐길래? 이때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3%까지 올렸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얼마나 좋았겠어. 농담이 아니라. 그때 상승률이고요. 이때는 GPU를 팔았죠. 뭘로? 채굴. 비트코인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채굴을 하는 거예요. 채굴. 채굴하는 데에 고사양 CPU. 덕분에 반도체 업황 화랑까지. 그러고 나서 이게 뭐예요? 코로나19 유동성 랠리. 그리고 그 고점 찍고 눌린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요 자리에 있습니다. 남들 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에 테슬라는 고점도 못 뚫고 있어요. 근데 얘는 작년 1월에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애가 지금은 시가총액 1위까지 찍었죠. 찍고 눌려와서 지금 2위. 실질적으로 코로나19 고점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없어요. 실증 6배 올랐는데. 결론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 그저께 140불 거의 다 도착했다가 살짝 꺾였고 어제 뭐 충격 좀 있었잖아. 아무 걱정 없다 그랬죠 제가. 그리고 오늘 재차 2%대 후반 3%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치 좀 목전에 있어. 140불 근처에. 그러면 얘 때문에 영향 받는다면 누가? 이수페타시스가 왜 웃는데? 우린 갖고 있으니까 문자 보여드렸잖아. 엔비디아가 이때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요. 요렇게 꼬리 달고 다 내려온 거야 이게. 2달, 3달, 4달째 막 꼬리 달고 내려온. 근데 희한하게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저런 운봉들이 떨어졌으면 끝났다라고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났어야 되죠, 여러분들 상식에. 근데 계속 가죠. 윤정도가 계속 간다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계속 가잖아. 응? 결론은 저 흐름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지속된다. 저 흐름이. 방금 말씀드린 시점까지. 그럼 이수페타시스는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안정화되고 나면 더 연동인 폭이 더 크겠죠. 요번에 고점을 나홀로 6만 원을 훌쩍 넘길지는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못 가고, 삼성전자 싫어하신다면 하이닉스가 못 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수페타시스만 간다? 저평가가 아닌데 그럼 안 되지. 삼성전자도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2, 3, 4개의 장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이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꺾였으면 끝난 건데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돌립니다. 강력하게. 그 꼬리 다 달고 돌렸어요. 이때 왜 밀렸어요? 최순실 씨 사태가 터졌고 그 앞에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문제, 그것 때문에 갤럭시 노트 7 자체를 그거를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 그냥 접어버렸죠. 그 엄청난 결단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악재 속에서도 저렇게 꼬리 달고 다 돌려. 윤정도는 강력 매수야. 목표 주가가 더 높게, 굉장히 높게 잡아들여요. 결론은 띠용. 이거를 왜 보냐면은 기술적으로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장대 음봉이 떨어져서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똑같아요. 엔비디아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 영향이든 사상 최대치 고점 내려서 4달을 음봉으로 떨어져서 갭을 메꿨단 말이야. 근데 그걸 계속 꼬리를 단다? 이거는 정상화되면 어떻게?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이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엔비디아는 더 가볍죠 지금. 그래서 GPU부터 쭉 본 건데 이수페타시스 공부가 맞나요? 맞죠. 그렇게 해서의 기준이 이런 거잖아. TSMC 쪽에 아이고 이거 뭐 TSM 분기 실적 전망, 요거 이제 약자 넣는 우리나라 코드 번호처럼 넣는 그건가요? TSMC 다 들어가지 않나? 3자리인가? 모르겠다. 어찌됐든 TSMC 쪽의 실적이 10월 17일 날 2시 반경에 아마
외신 통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등등이 슈팅이 나왔는데 내일도 그러면은 TSMC 영향으로 슈팅이 더 나오고 그건 나도 모르지. 왜? 메이저들이 공격적으로 샀어야 되는데 외국인은 매도해요. 누굴? 이스페타시스. 기관은 매수야. 내일 조금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을 때는 다음 날에 수급 보고 대처해야 된다. 다만 전체 그림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TSMC의 실적 영향. 그게 지금 TSMC가 미국 시장에서 10% 이상의 강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TSMC도 보시면 어때요? 갭이 두 개가 있었는데 메꿨다가 위에 갭 보시면 메꿨다가 탁 꼬리 달고 돌렸죠. 응?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10불, 250불까지 잡을 수 있다. 충분히.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저 흐름 속에, 그러니까 애플 받고 엔비디아 봤죠? 엔비디아와 바로 뭐 수직 관계의 TSMC.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뭐 같이 한 집단으로 우리를 불러다오 뭐 이 기준에 SK 하이닉스가 오늘 3.87% 장 막판에 슈팅이 나오면서 19만 6천 원. 20만 원이 이제 목전이에요. 내일 하이닉스 올릴까요? 나도 모르지. 농담으로 더 살지 안 살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펀더멘탈적으로 너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는 보기도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력으로서 비중을 채우고 대처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하이닉스를 팔아서 한미반도체를 가. 한미반도체를 팔아서 이스페타시스를 가. 이스페타시스를 팔아서 뭐 YC를 가. 이게 수직화되어 있는 게 대형주의 SK 하이닉스로 가야 될 거를 왜 밑으로 가냐 이거야.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 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사실. 한미반도체 시가총액 월등히 크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한미반도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이스페타시스로 넘어옵니다. 결론은 이스페타시스의 올 3월부터 바닥에서 다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 찍고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만 원 찍고 반토막이 나는데 그 부분에 와 이게 끝내주는 업체예요. 이렇게 가서는 없다는 거야. 앞에 보이신 실적이 저평가가 아니에요. 성장성을 알겠는데. 그래서 뭐 3월 보고서든 6월 보고서든 다 좋아. 5월 보고서든. 7월 초에 정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의 무너지는 흐름 속에 또 하이닉스도 동반 40%까지 밀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50% 가까이 밀린 거예요. 근데 지금의 기준에 시장 전체를 돌리는 흐름 속에 사상 최대치 엔비디아와 사상 최대치를 돌파한 지금 TSMC와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 없이 그들이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알잖아. 응? 그래서 정상적인 점진적인 그런 수익 범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다.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3월 달에 검색에 포착된 거. 응? 아니 뭐 3월 달 것까지 보여주면 뭐 뭔 소리야 뭐 어쩌고저쩌고 교육해드리는 거야. 교육. 응? 3월 달에 저렇게 뜨고 검색기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기술적으로 제가 뭐 캔들이 뭐가 떴네 뭐 추이가 어떠네 그 얘기를 안 해도 3월 달에 이렇게 이스페타시스가 32,000원 35,000원 이게 얼마가요? 59,700원 6만원까지 옵니다. 4만원 이거를 펀더멘탈적으로 6만원 갑니다 라고 설명하기에는 솔직히 좀 벅차죠. 원래 업황이 PER이 높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 꺾이면 가장 낙폭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들. 2차전지 보시면 어때? 아찔하죠. 제약바이오 지금은 좋지만 꺾여져 내려갈 때 어떻게 순식간에 반토막이죠. 이스페타시스 4월 30일 또 5월 7일 단계별로 주가가 이게 59,700원까지 3만원부터 계속 부착돼서 나오는 종목이. 이해되세요? 종목 검색기의 역할은 띵동 매수, 띵동 책 실현. 모바일상에서 지금 뭐 떴나? 이 종목이 또 있네. 근데 종목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수십 가지의 그 종목이 아니라 몇 종목 안 나오잖아요. 오래간만에 이때 이후에 6월 말 이후에 7월부터 곤두박질 쳤으니까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되고 슈팅이 나옵니다. 돌려집니다. 특히 10월 14일, 10월 15일에는 거래 대금이 평상시에 이제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그러한 현대로테 20배터시스도 일정 범위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죠. 14일 날 48,000원대 그리고 15일 날 41,000원대. 그러고 나서 잠시 엔비디아 쪽에 5%대 조정 별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선거 공약 기준에 이제 여기 가선 이 얘기 저기 가선 저 얘기 뭐 서로 상반되는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에게도 뭐 기술 노출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규제하겠다, 규모를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걸 가지고 이제 조정받았는데 별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스페타시스의 이러한 15일 14, 15일 포착되고 나서의 흐름 그리고 17일 그러니까 16일 날 하루 쉬었잖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좀 조정받고 17일 날 5.43% 이게 값진 이유는 마이너스권에서 정상적으로 돌려놨다는 거야. 슈팅이 섞여지면서. 근데 원하는 만큼의 거래량 500만 주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때? 아까 보신 것처럼 14일, 15일 3만원대 중반에 들어가서 45,000원까지 뜨는 이 검색기의 수식대로 결국은 크게 수익을 잡아내고 행복해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 이런 부분에 이러한 교육 자료가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저 위에 생성 과정 저런 게 없다니까. 이번에 토요일날 교육에서 지금 이다운 연구원이 이다운 아나운서가 이제 3시간 기초 교육 해드렸고 캔들 교육까지. 저는 토요일날 기준에서는 별도의 실전 교육이 있고 일요일날 기준에서는 캔들 4대 천왕에 대한 실전 교육이 있어요. 요 교육 교재인데 요 내용을 들으시고 좀 뭐라 그럴까요? 소름 돋게 행복함을 못 느끼신다면은 그럼 제가 교육을 잘못한 거지.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시중에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시중에 있는 그림이야 이거는. 그리고 생성 과정에 요거는 뭐 시중에 좀 정리된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요. 편입 구간 또 정리 구간 이거요? 아예 없어요. 또 OMA, 우거래일 10거래일 동안의 추세 하락 지속 이것에 대한 설명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결론은 4대 천원 캔들만 4대 천원 캔들만 우리가 8시간 교육 또 삼성전환도만 2시간 교육 그렇게 해서 10시간 패키지로 증권사 임직원 교육도 들어가고 한단 말이지. 요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변동성의 흐름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 5MA, 20MA의 평균치 그 추이 강화냐 추이 약화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변동성의 크기 그것을 기간으로도 설정해서 본다 이건데 지금 짧게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지금 시간 가지고 설명이 안 돼. 최대로 차분하게 1시간씩만 배워도 요 흐름 요 월봉에서 다 그 수익이거든요 이게. 기초적인 캔들의 흐름 하나만 이해를 해도 추이 추세 매매를 지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윤정도는 자꾸 팔라 그래요. 근데 상승 장악형 떴어요. 내가 배운 대로 난 갖고 갈 거란 말이에요.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 매도 사인 어떻게 해? 이렇게 하락 잉대 확인형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다 잡아먹을 거예요. 수익 왜 자꾸 팔라 그래요? 팔고 대사면 되잖아요. 난 팔고요. 이래야 돼서 못 사요. 그러면 그 중기 추세에 이렇게 이런 중기 추세에서도 상승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 거래 5MA, 20MA 또 수급 그리고 슈팅 꺾인 줄 알았더니 또 5MA, 20MA 거래량 제한적으로 부딪히면서 거래대금은 소폭 살아나 있으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이 형성이 돼. 그리고 다시 하락 장악
이거 어디서 정리할 거야? 정리하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교육받아야지. 응? 그래 마음 먹고 딱 뭐 3시간이면 3시간, 5시간이면 5시간, 8시간이면 8시간 교육받고 한 번 들어서 어떻게 알아? VOD 받으셔서 평생 무료로 보시고 홈페이지 1년 동안 무료로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6개월이지. 활용해서 홈페이지에서 계속 영상 재시청하시고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응? 조금 전에 월봉이고요. 월봉에서도 목표주가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월봉 목표주가가 55,000원 써 있어요. 응? 여기 보시면은 55,000원, 6만원. 뭔데?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갭에 대한 목표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다 있단 말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실 곳이 없어서 응? 배우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할 뿐이지.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39,500원, 47,000원. 근데 이렇게까지 목표주가 상향이 됩니다. 55,000원, 6만원. 응? 상향될 만큼의 추세의 기준의 흐름을 저렇게 쉽게 잡아낼 수도 있다. 주봉의 기준에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고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좀 움직임 제대로 나와야죠. 그리고 하락 기준에서는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간혹 보면은 꼬맹이들이 큰 손이 들어왔어요. 큰 손이 들어왔어요.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가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그나마도 수급 논리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소형주 잡주하면서 이상한 차트 하나 꺼내놓고 거래 터졌죠 이런다고. 평상시에 거래 1도 없던 애가 어느 날 한번 누군가가 장난친다고 툭 건드려놓은 거 그거를 매집됐다고 얘기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누구도 얘기 듣지 마시고 윤정두의 얘기만 듣고 윤정두가 기초교육 캔들 배우세요. 캔들 배우고 이평선 배우세요. 이평선 배우고 거래대금 배우세요. 거래대금 배우고. 근데 윤정두가 무료로 해주면 땅 파서 장사하나? 농담해 해라? 땅 파서 장사해? 그러니까 유료 강의 하는 거야. 망치형 교수형 한 짝, 상승형태 확인형, 하락형태 확인형 한 짝, 상승장악 확인형, 하락장악 확인형 한 짝. 하나의 세트란 말이지. 그 샛별형과 석별형 하나의 세트. 비슷해요. 근데 위에서 떴냐 아래서 떴냐의 모양, 위치만 차별화되어 있는 거지. 결론은 우리는 캔들 배우면서 반전형을 배우는 거지 추세 지속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추세 지속은 이동평균선 보면 돼. 그럼 이게 8가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당 1시간. 그래서 10개의 강의. 거기에 삼성전환도를 포함시킨. 그게 시간당 200만 원씩 10시간을 기준 잡아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던 내용이에요. 영광인지 아세요? 이 정도 맛배기만 보여줘도. 근데 유튜브 들어가면은 남의 거 보지 마시고 윤정두 거만 보시라니까. 윤정두 거 기초자료도 오픈이 꽤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하락 잉태 확인형으로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요거다. 마지막에 들어갔다? 어쩔 수 없이 승절이지. 명확하게 정형화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아니라 딱 부러진 정형화의 내용이 완성본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하락 잉태 확인형의 기준도 이런 식으로 5에서 10거래일. 지금은요 1에서 3거래일도 기준을 잡는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일요일날 제대로 교육 받아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날 캔들 기초편하고 실전. 기초는 벌써 녹화가 돼서 이제 VOD가 있는 거고 그거 보시면 되고 실전은 일요일날 윤정두가 직접 직강을 합니다. 역시 못 보시면은 전부 녹화 방송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비용은요 11만 원. 11만 원에 이런 교육을 정형화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문자를 또 2주 드려. 그래서 이런 하락인태 확인형의 정리 구간 이런 부분도 이제 하나씩 다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 그러한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음에는 고쳐놔야겠다. 여기가 장대 빨간색 양봉이 있겠죠.
하락 잉태 확인량 뜨고 나서 48% 하락입니다. 저런 손실을 피해갈 수 있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 아이고, 무슨 교육을 받아. 그러면 결국은 뭐 가장 편한 게 윤정두 머슴으로 쓰시고, 윤정두 매매 사인 줘봐. 돈을 내야 주지, 돈을 내야. 돈을 내야 드리지. 땅파지 상사에 우리 20일 날이 월급날이야 또. 월급날이 3번 있어. 10일, 20일, 30일. 아우 미치겠어. 뭐 여름 열밤만 자면 무슨 막 그냥 어우 통장 열리는 소리가 그냥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교육에서는 갭에 대한 교육은 없어요. 캔들하고 거래대금 교육만 있습니다. 얼마나 못 들어져요. 방송하면 6월 달에 이럴 때 다 올려놓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55,000원, 6만원. 고점은요 59,700원을 찍고 조정이 깊게 나온 거예요. 일봉입니다. 저 앞전에 저 꼭지 라인 부분이 주봉으로 보면 하락 잉태 확인형이 되는 거예요. 48%. 최근 내에 거래가 저렇게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온다. 표시를 해드렸고 그 슈팅이 뭐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는 단기 성향이 강하죠. 평균 단가 42,000원. 누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로 다 샀어요. 누구나가 다 몰려서.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아니 매집을 했으니까 두 가지 논리죠. 하나는 매집을 하는 과정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매수하는 사이에 수요가 많아진 걸로 되니까 공급은 평상시랑 같은 제한적이고 급등이 나오면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그들이 엑시트하기 위해서 들어 올려야 되든 결국은 매집에 대한 대응 가격 변동률 그 기준은 요 표와 같다. 이걸 다시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해되세요? 이수페타시스는요 결국은 221만 주 몇 퍼센트예요? 아니 그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수페타시스를 들으실 정도면은 좋든 안 좋든 이수페타시스를 자이든 타이든 들으실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시가총액을 아셔야지. 주식수 6,320만 주대 주식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가 곱해주면 시가총액 나오겠죠. 시가총액 그럼 얼마 나와요? 3조 가까이 나옵니다. 3조 가까이 나온 쪽의 종목의 매집 비율이 3%대 매집이다. 그러면 매수평균 단가 42,000원 대비 20%면 얼마야? 5만 원을 넘겨야 된다는 거야. 평균 단가 대비. 아시겠어요? 그리고 30% 이상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3.50% 매집이 돼 있고 추가적인 매수가 더 들어올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을 잡는다면 객관적으로 윤정도 기분 좋다고 막 바꾸고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객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들이 매집한 평균 단가 대비해서 객관적으로 주가도 올라와야 자기들도 당장이든 추후든 책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갭이 발생되고 이랬을 때 저 갭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뭐 20, 30%냐 아니면 50% 이상 들어 올려질 수 있을 거냐 그걸 고민해서 대처를 하면 실패의 경우는 제한적일 겁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교육을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변동성 매매에 대한 기준,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살짝 졸렸다가 지금 끝부분에 살짝 횡설수설한 부분이 있어. 말하면서 졸았거든. 농담이 아니라. 근데 살짝 지금 다시 깨긴 했는데 물 갖고 올 거야. 물.
응? 물 갖고 오기 전에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고 요 교육 받아야 돼요. 요거 변동성 매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그러니까 물 한 잔 갖고 올 텐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유튜브에 문의사항 있으면 질문 다 올리세요. 시황이든 종목이든 빨리빨리. 그리고 좋아요 엄지척 빨리 누르시고 그리고 요거 아니 그래서 어디서 듣나요? 교육은 어디서 듣고 뭐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얘기했잖아.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를 찾아오셔서 유튜브 내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녹화해드린 새벽 영상 녹화해드린 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BS 방송국 머니홀러 특집 프로그램 나가서 혼자서 작년 10월 말에 뭐 하마스부터 다 설명한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펩트론, 이스베타시스, LS 일렉트릭, 뭐 ABL 바이오 이런 거 다 보실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지 공부가 아니잖아.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좌가 맨날 마이너스야. 어제도 빠져, 오늘도 빠져, 한 녀석 올리니까 한 녀석 빠져. 남들은 다 올랐다고 대박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마이너스야.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공부도 하시고 수익도 내세요. 목표가 수익이잖아.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받는 거는 말씀드렸어요. 99만 원에 문자를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99만 원에 문자를 1년이 아니에요. 6개월. 그리고 만약에 나 진짜 1년 아니면 못하겠어. 그리고 또 능동적이시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해서 싸우면 되지. 야간 무방에 뭐 팝업도 안 고쳐놓고 1년인데 왜 6개월만 줘? 아니면 나 3일 전 거 봤어. 3일 전 거 봤는데 뭐 왜 그래? 이렇게 우겨버리시면 되지. 어차피 이건 교육을 해드리기 위한 목적이고 교육받으신 분들 문자를 드린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교육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계좌 기준에서 요 기준으로 1개월 끊으셔서 오시는 게 나아요. 1억 이상 계좌. 혼자서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내가 배워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하지 마시고 그 기회비용 손실로 나가는 거 그거를 옛다 윤 정도야 고생 많았다 쇠경 줄 테니까 쏘고기 사 먹고 오너라 뭐 이렇게 저 전화번호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VVIP 전화번호 오늘은 전화기 제가 갖고 왔어요. 방송 끝나고 뭐 전화하시든 물 갖고 올 테니까 1분도 안 걸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다시고 제발 좀 수익 좀 내세요. 자 그래서 물 하나 떠오고 이제 뭐 바나나 하나 갖고 왔는데 바나나 먹으면 또 졸리려나? 식곤증이 오는 거랬다니까. 근데 하루 종일 굶다가 또 먹으니까 더 그래. 한입 우물우물하면 발음을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맛있어. 표본 바나나 잘 익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건 요거 보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세뇌가 될 정도로 야간 무방 들으시는 분들은 요 정도 범위에 세뇌가 될 정도로 이게 무슨 범위인데요? 변동성 매매를 위하시는 분들 내일 당장 이수베타시스가 7에서 10% 1조 미만 10조 미만이니까 7에서 10%의 변동이 나오기를 원해요. 그럼 최소 1,5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의 가장 최근의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무슨 말이냐면 1,500만 주 터지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어찌됐건 저점에서부터 바닥 반발력을 세게 줬잖아요. 그 고점을 계속 넘겨가기 위해서는 앞전에 터져 있던 거래대금,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 정도. 그래 대략적으로 500만 주 정도면은 의미 있는 거래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2천억 이상 뭐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변동성의 확장은 전일 대비가 아니에요. 전일 대비면은 뭐 갭상승 나온 날은 뭐 먹을 것도 없이 들어갔다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전일 대비가 아닌 시초가 대비,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7에서 10%가 나오려면은 결국 결국은 이렇게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를 터뜨리고 양봉의 기준이 잡혀야 시초가 대비 7에서 10%가 나올 수 있다. 기준 거래량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시고 2,400개 종목을 다 일일이 기준 거래량을 잡아내시기가 어렵고 그래서 좋은 게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검색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5일날 기준의 이수베타 지수를 14일날 변동성이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4일날 얼른 따라붙었고 검색기에 나왔으니까 15일날 기준 거래량을 15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5일 장 끝나고 얘기했을까? 14일날 15일자 종목 검색 15일자 거래량 기준 거래량 이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 2,400개 종목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결론은 시간별로 이렇게 기준 거래량 고 기준 거래량 대비 이렇게 보시면 10% 9시 10분에 기준 거래량의 10%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만 주에 10%면 얼마? 5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 된다. 98만 주예요. 우와! 50만 주 넘겼네. 우와! 시초가 대비해서 양봉이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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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미 개장 초에.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고. 왜? 우리는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했는데 150만 주는 터져.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야. 500만 주에 30%면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는데 또 올랐어. 여기서 또 계속 편입의 기준인 거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15일, 16일 날 이수베타시스 500만 주. 15일 날 이제 슈팅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수베타시스 1000만 주가 실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17일 날 어떻게 해요? 500만 주. 근데 17일 날 500만 주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 7에서 10%가 안 나오지. 막판에 슈팅 나오면서 이수베타시스가 오버슈팅 나오면서 흐름이 된 거예요. TSMC 때문에. 내일의 기준 거래량 역시 500만 주.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 7% 이상 나온다. 시간별로 거래 터지고 양봉인지만 확인 잘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종목을 어떻게 찾냐고요. 검색기가 찾아주잖아. 여러분들 선배분들 이렇게 수익 내시고 이렇게 수익 내시는 게 손이 빨라서 아니면 윤정두가 2,400을 종목을 다 보고 있으니까 아니지. 종목 검색해서 띵동 종목 검색에 포착됐습니다. 띵동 종목 검색에 포착됐다고요. 띵동 띵동 띵띠리링 띵띵동 이런 수익이 부럽지 않으세요? 2차전지 최고점에 팔 수 있는 그런 종목 검색기가 부럽지 않으세요? 이거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 실제 계좌 실제 계좌 매매 따라하기 방 매매 따라하기 방 1기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1기 수익 범위가 72% 40일 거래일 만에 극대형주 또 대형주 기준에서 부럽죠? 부러우면 안 돼요. 결론적으로 38년 된 증권카드예요. 마스터즈 리그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대우증권에 5만 명 이상의 참여한 실전 투자 대회 중에서 인원 중에서 계좌 중에서 1억 계좌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의 리그. 그 리그에 윤정두가 2달 보는 만에 7,681%. 저거는 전 세계 기록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록. 이거는 인류가 망하기 전까지 깨지지 않을 기록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저런 타이틀만 7개 있습니다. 파생교육까지 해서 7개의 실전 투자대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2005년도에 벌써 이미 2000년 초부터 이제 수익률대 타이틀도 있었고
한국경제TV 생길 때부터 해서 10년간을 참여해주면서 매출 뭐 한국경제TV에서 1위 놓쳐본 적도 없고 시청률 1위 놓쳐본 적도 없고 그런 훌륭한 윤정도를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에서 저렇게 초청을 해서 이 가문의 영광이라니까 검증이 된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검증이 된 사람을 모셔다가 증권사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강의 좀 해주세요. 수익률 대회 볼까요? 뉴스? 여기 있잖아. 10주 동안에 7,681%. 10주 동안에. 또 보도자료 내용 또 볼까? 이거 말고. 요거. 10주 수익률 7,681%. 대박이죠. 응? 윤정도. 그래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비제도권 인사를 처음으로 또 전무후무하게 유일무이하게 불러다 강연했고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유지되고 있어요. KRX가 어떻게 방송 나오는 꼬맹이들을 불러? 어떻게 비제도권 인사를 불러? 근데 윤정도만 불러. 대박이죠. 영광인지 아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에서 임직원분들 교육해달라고 그러고 시간당 뭐 200만 원 이상씩 그것도 1시간을 누구 하나 10시간씩 하지. 결론적으로 HTS의 수식을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만들어 드렸더니 이번에는 종목 검색해 좀 만들어 달래. 아니 증권사가 만들면 되죠. 아유 대표님이 1등인데 누가 만들어요. 저희들이 만든 것도 잘 안 나오고요. 수천 가지 우리나라에 수천 가지인데 다 벤치마킹 하려고 봐도 다 안 맞아요.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수십 가지 패턴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응? 그랬더니 저런 엔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하이닉스 이런 게 뜨는 거야. 응? 뜬 가격을 한번 보시라는 거지. 응? 대박입니다. 이 당시 기준에 1월 18일 날 기준에 하이닉스 133,800원에 이거 어떻게 돼? 거의 뭐 더블까지 올랐죠. 25만 원 수준까지. 올해 80% 올랐어요. 저점 대비 하이닉스가. 그 수익을 왜 놓치냐 이거야. 2% 이렇게 뜨는 2,400개 종목에서 하이닉스가 뜨는 검색해 보셨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검색해 뜨는 종목 보셨어요? 엔캠 10만원 전후에서부터 떠서 다이렉트로 20만원대 후반까지 가고 30만원까지 왔잖아. 그리고 조정 급락,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20만원에서부터 40만원까지. 그리고 나서는요, 쳐다도 안 보지. 왜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잖아. 지금요, 속된 편으로 개박살 나 있지. 근데요, 박순혁이나, 손대인이는 이걸로 또 선행매매 먹었더만. 엔캠으로. 아, 그 쓰레기들 어떻게 금융당국이 빨리빨리 청소 안 하나 모르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금양에 선행매매 해가지고 6억, 부당이익만 6억이면 얼마를 해먹었다는 거야? 아, 이 나쁜 놈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이닉스 1월 18일 이후에 23만 2,500원까지 뜨고 25만원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정이 굉장히 깊어졌죠. 40%까지 조정. 그런데 지금 저점 대비 34% 돌렸어요. 34% 돌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9월 19일부터 포착이 되는데 9월 19일 그리고 그때 14만원대 그리고 9월 23일 16만 1,300원 그 다음 17만 9,900원 그 다음 18만 3,000원 그 다음 18만 6,600원 그 다음 19만 1,200원 여기 이스페타시스도 있네. 14일날 39,700원 지금 얼마? 4만 6,050원 4만 5,650원인가? 헷갈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가 17일에도 19만 4,300원 19만 6천원에 끝났어. 하이닉스가 검색기에 뜬다? 엔비디아 지금 또 2.79%
사상 최대치 고점이 얼마? 140불이잖아. 지금 얼마? 139.51달러야. 야, 내일 또 뭐 어찌됐든 계속 들어올렸다 눌리고 했었는데 하이닉스 슈팅, 이스베타시스 다시 꼬리 달고 또 혹은 눌리더라도 이스베타시스 단기간에 3.5% 매수율이 작아요? 안 작아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 수익범위들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 수익범위들. 그 수익범위들. 나 검색기 갖고 싶어요. 아니 여기 QR코드 있잖아. 지금까지 QR코드 다 보여드렸는데 왜 캡처하시면 되지. 카메라로 캡처하셔서 검색기 신청합니다. 그리고 검색기 신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전화 주시라는 거예요. 전화. 응? 전화. 매도의 신호의 이익 범위까지 다 이렇게 잡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롱 티슈진입니다. 뜨죠? 뜨고 상한가 얼마에 떠요? 이거는 제가 손으로 캡처한 거고 모바일을 핸드폰을 HTS에서 보시면은 더 일찍 떴죠. 10시쯤부터 떴죠. 16,000원대 떴죠. 이때부터 들여다보셨어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슈팅. 응? 이게 상한가 이게 여기서 포착되고 상한가 저기서 포착된 이후에 10% 그리고 그 다음날 본격적인 게임이죠. 응? 또 뜨고 또 슈팅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처음에 뜨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뜨고 추가적으로 17.33 그리고 탈퇴 신호. 탈퇴 신호 하면 전량 매도지 뭐. 그럼 결론은요 이렇게 되잖아. 고점 대비 36%의 조정. 뭐 별거 없어요. 첫 번째 뭐다? 스스로 공부하셔서 하는 거. 무료 교육도 있지만 유료 교육 끊어서 하시는 거. 두 번째는 뭐다? 그냥 윤정두 네가 알아서 해줘. 좀 벅차긴 하지만 비싸긴 하지만 뭐 그래도 쇠경 줘야지. 예? 쇠경 줘야지. 아니 일을 시켰으면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일을 시켰으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동영상 좀 제발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맞는 상품을 이제 선착순 다 걸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혜택이 없어요.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취하시면 됩니다.